밝은 연두색부터 시작을 하셔서 넘어가시는 것보다 마무리 하실 때에 가장 빛을 많이 받아서 밝게 표현하고자 하시는 부분에 마지막에 노란색을 사용하시는 게. 안녕하세요. 컬러라인 살찐양입니다. 2020년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16차 시가 들어갔는데요. 16차 시부터 20차 시까지는 이제 그동안 연습하셨습니다. 따로따로. 시점도 따로 연습하셨고, 길가에는 나무, 구름,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 따로 요소들을 연습하셨는데요. 이제 모두 다 합쳐서 풀 풍경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스케치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스케치를 꼼꼼하게 하고 채색에서 조금 더 단순하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런 풍경을 그리실 때에 수평선을 먼저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점점 사물이 작아지면서 한 점에서 모이게 되는데요. 그 지점이 어디쯤인지를 찾아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리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평선의 시점이 전체의 화면에서 조금 더 밑으로, 절반보다 이 아래로 내려올 때 훨씬 안정적인 풍경화를 그리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기 전에 사전 설명이 긴 편인데요. 이거를 사전에 그림을 무작 이제 바로 들어가시기보다 어디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면 좋은지를 계획을 짜고 들어가시면 훨씬 더 빠르게 끝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놓은 수평선을 도화지의 절반보다 밑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길이 빨려 들어가는 부분 그려두겠습니다. 아마 꺾어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꺾어지는 위치들 슬쩍 잡아두고요. 그 다음에 점점 커져서 뻗어 나오는 나무의 위치들, 이쪽 오른쪽 부분입니다. 같이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특징적으로 크게 보이는 나무 이 위치만 잡아줍니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자세하게 들어가 버리시면 요거를 그린 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수정을 안 하게 됩니다. 걔를 그대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게 되면서 그림이 이상하게 되니까요. 요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나무, 그다음에 여기 멀리 보이는 나무를 고민하셔야지 되는데요. 멀리 보이는 나무가 이파리가 풍성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앞에 있는 나무만큼이나 키가 크기 때문에 자칫 묘사를 많이 하게 되시면 원근감으로 멀어지다가 갑자기 당겨지는 느낌,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셔서요. 그럴 우려가 좀 있을 것 같다 하시면 아예 생략을 해버리고 그냥 확 작아지는 나무로 가버리셔도 좋고, 그 나무의 느낌이 사실 좋기 때문에 살리신다면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으셔야지 멀리로 멀어지는 나무의 느낌을 내기 좋습니다. 왼쪽도 같이 표현을 해두고요. 위치까지도 나무의 끝부분 어디까지 오실 건지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보다 조금 작게 들어왔는데요. 위에 하늘을 살짝 높여야겠습니다. 구름은 그리면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동차의 뒷모습까지 위치를 잡아주시고, 요 이제 기준 선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멀리 나와서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 비율, 큰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쭉 안쪽으로 들어가는 기울기 이런 것들에 큰 무리가 없다면 이제부터 자세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해두었습니다. 구름은 사실 이제 파란색으로 직접적으로 그리면서 하여도 좋습니다. 여기 앞쪽의 근경의 풍경에서 조금 더 선명한 연두색에 가까운 초록색, 또 노란색 계열 등을 사용해 주시고요. 멀리 가실수록 약간 채도가 낮아지는 초록색을 선택하여서 그리셔야 멀어지는 공간 안에서의 거리감을 표현하기 좋습니다. 요거는 912번 색입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전체 화면에서 얘하고 비슷한 색감이 필요한 곳에 일단 전체적으로 밑색처럼 색을 넣어주시면 그 다음 기준이 되는 색을 가지고서 채색을 하시면서 명암 표현 및 세부적으로 작은 잎들, 나뭇잎을 표현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십니다. 그래서 앞에 하실 때 생각보다 조금 진한 듯하게 오시고 원래 이 색이 필요한 영역보다 조금 넓게 사용해 주셔야 그 다음 중간 톤을 만들어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진한 색이 들어올 거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색을 진하게 채색해 두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밑색이 없는 경우에는 두 개가 같은 물체 안에서의 밝고 어두움이라기보다 다른 물체로 느껴지기 때문에 가볍게 밑색을 넣어두고 진한 색으로 색을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908번인데요. 요 사이에 단계의 색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일단은 명확하게 두 개로 밝고 어두움을 구별해 놓고 그 사이사이에 색들을 추가하시면 조금 더 작업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밝고 어두운 걸 하실 때에는 이 앞에 이렇게 한 덩어리, 그 다음 덩어리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형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표현을 해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짧은 선들의 무한 반복입니다. 그림자까지 한 번에 채색을 해주시고요. 요 밑으로 내려오는 어둠에 있는 이파리들은 조금 더 굵은 선, 굵고 선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도 좋습니다. 밝은 쪽으로 넘어가실 때에 최대한 짧은 선들을 사용하셔야 작은 잎의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뭉툭한 색연필로 최대한 사용을 해보시고요. 부족하게 깎고 난 다음에는 멀어지는 풍경에서 조금 섬세하게 그려야지 되는 부분들에 사용을 하시고요. 점점 뭉툭해질수록 힘을 세게 주고 굵은 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색은 이제 911번입니다. 사이에 색감을 넣어도 좋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뒤에 있는 나무들 그리고 사이에 있는 나무들의 색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짧게 시작하셔서 점점 길어졌다가 작아지는 요선의 무한 반복이고요. 외곽은 마치 쉼표를 그리듯이 작은 점을 찍어서 그 나뭇잎의 끝 모양들을 표현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거는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시작을 하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천천히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생각해 두시고 스케치 하시고 다음날 뭐 이쪽 한번 그리시고 또 다음날 왼쪽 한번 그리시는 것처럼 좀 더 병렬적인 작업으로 한번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료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또 오히려 그게 완료하지 않고 또 다음날 이었다 그릴 수 있는 게 색연필화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서로 멀리 있는 풍경,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면서 사실 이 앞에도 굉장히 가까운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 나무들을 그려 나가면서 앞에 있는 나무와 뒤에 있는 나무가 막 섞이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자연스럽게 넘어가셔야 원근과 표현에 좋습니다. 다 명확하게 떨어뜨려서 띄어내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그림이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많은 색을 가지고서 여러 번 잎의 그 단계를 쪼개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시면은 입체감을 내는데 효과적입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단은 혼색이 익숙해지실 때까지는 색의 수를 조금 줄이시고, 밝고, 중간, 어둡고 정도만을 자꾸 표현을 해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세하게 묘사하기 시작하면 앞에 있는 것도 맨 뒤에 있는 것도 모두 다 똑같은 강도로 묘사를 하게 되면서 처음에 스케치 하실 때 또는 밑색을 칠해 두실 때에 어떻게 잡아두셨던 그 입체적인 느낌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꾸 멀리 나와서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멀어지는 부분을 좀 뿌옇게 표현하는 것도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약간 노란색, 뭐 살짝 갈색이 도는 나무 느낌이어서 조금 비워두었습니다. 네, 943번입니다. 완벽하게 브라운색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가볍게 이 색감을 넣어놓고 이 위로 초록색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네, 1005번입니다. 색감은 좀 밝은데요. 훨씬 뭐 이런 908번이라든지 912번의 그 연두색에 가까운 색들보다는 조금 더 채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뒤쪽의 나무들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구 936번입니다. 여기 밑에 도로에 색감을 넣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로선보다는 가로선을 사용하시면서 넓게 퍼지는 도로의 느낌을 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선의 길이의 변화를 통해서도 원근감이 느껴지기 때문에요. 길게 조금 자신있게 사용하셨다가 점점 짧게 안쪽으로 갖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부분은 이제 묘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가까이 들어가시고 또 사선도 같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구름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진에서 관찰해 보시면 그 수평선과 만나는 하늘보다 위로 올라갈수록 윗하늘이 분명히 색감이 진해집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뭐 구름을 좀 생략하셔도 좋고요. 구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구름의 모양을 보시면서 꼭 똑같지 않아도 되니까 위치를 슬쩍 잡아주시고 저는 세로선을 사용해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균일한 힘의 세기를 이용하셔서 작게 시작하셨다가 점점 커지고 다시 점점 작아지는 선들을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끝에가 조금 뭉툭하게 나오면서 그 불규칙적인 구름의 외곽선을 표현하기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색연필을 잡고 있는 길이를 좀 더 조절하셔도 좋고요. 길게 잡아서 여기 밑으로 내려오실수록 선을 연하게 사용을 하시고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짧게 잡으셔서 조금 더 진한 색감으로 선을 사용하시면 하나의 색연필을 가지고 농도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느낌의 색을 표현하시기가 훨씬 좋습니다. 다음에 1060번 색깔입니다. 이거는 20% 쿨 그레이인데요. 구름의 여기 이제 밑부분들 조금 진해지는 부분을 가볍게 채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 끝마무리를 하시면서 밝은 느낌으로 표현을 해보셔도 좋고요. 근데 이제 아주 높은 하늘에서의 조금 더 빈 느낌을 내보고 입체적인 표현을 해보고자 하신다면 어두워지는 부분에 몇 군데만 가볍게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947번입니다. 이제 나뭇가지들이 조금씩 보이는 부분에 살짝 채색을 해두고요. 이제 진한 초록색으로 더 진하게 어두움을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거는 쿨그레이 90%입니다. 여기서 도로, 그 다음에 여기 차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진하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901번 인디고색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더 어둡게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초록색만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런 진한 남색, 진한 파란색이나 보라색들을 함께 사용하셔서요.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911번, 947번, 901번을 가지고서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어두워져야 되는 부분에 어둡기를 더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하시면서 칠해놓은 부분, 초록색으로 마무리해 놓은 부분을 모두 다 너무 진하게 해버리시면은 중간 톤이 또 사라지고 점점 진하게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요. 그 진한 영역을 그리실 때에 그 부분이 너무 넓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색을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빛 받는 느낌을 강조하시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란색을 살짝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916번입니다. 그래서 밝은 연두색부터 시작을 하셔서 넘어가시는 것보다 마무리 하실 때에 가장 빛을 많이 받아서 밝게 표현하고자 하시는 부분에 마지막에 노란색을 사용하시는 게 더 밝고 선명한 연두색을 만들어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뒤에까지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 앞부분에서만 사용을 해주셔야 좋습니다. 테두리가 없으면 어쩐지 허전하더라고요. 이게 큰 도화지 안에서 그리는 거라서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